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론이 한 이 발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에서는 소규모 광고를 하였고, 이 소규모 광고를 통해서 효율적인 광고 방법을 알아내게 된다면은 미래에 대규모 광고를 할 것이다 라고 일론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광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TV 광고는 아니고 구글을 통한 광고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규모 광고로 가기 전 조건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광고하는 방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 발언 자체가 일론이 과거 겪었던 수많은 위기들, 그리고 언제나 겪고 있는 위기를 통해서 항상 성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빠르게 전환을 하여서 무슨 어려운 영어들도 나오고 차트도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이 차트의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서 살펴보며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 변화의 모습과 함께 적용을 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다 보신 다음에 이 차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해석하실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기업과 테슬라의 차이점을 이 차트 해석을 통해서 설명하실 수 있게 된다면은 테슬라의 본질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챙겨 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카펙스, 프리 캐시 플로우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이야기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말 쉽게 풀어서 내가 식당을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매일마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손님들에게 여러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지불하는 현금 혹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내가 얻게 되는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내 손에 직접 질 수 있는 현금 혹은 내 잔고로 들어오게 되는 이 캐시, 요게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업현금 흐름에다가 뭔가 하나 빼고 나면은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되는데, 그 빼는 게 카펙스입니다. 이 카펙스가 뭐냐?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면은 이 식당 안에서도 설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일 수도 있고, 혹은 장사가 너무 잘 된다면은 2호점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2호점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면은 그 땅값, 건물까지 함께 매입한다면 건물값, 그 다음에 새로 인테리어 새롭게 하고 식당에 맞게 또 다양한 설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카펙스가 됩니다. 카펙스라는 게 설비 투자인데, 손님들한테 받는 돈에서 이 설비 투자를 빼고 나면은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많은 카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다라는 말은, 내가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 식당을 새로 확장하면서 건물도 사고 설비도 다 새롭게 하면서 그걸 현금으로 다 지불했는데도 여전히 현금이 남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테슬라의 상황이고 상당히 오랜 시간 테슬라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테슬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런 기가 팩토리 하나하나 새로 지을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죠. 보통 최종적으로 5빌리언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카펙스로 잡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기가 텍사스인데 입구 꽃단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비 투자하는 거 다 카펙스로 지출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출하고 난 다음에 영업현금 흐름에서 다 빼고 난 다음에 남는 게 프리 캐시 플로우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 프리 캐시 플로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잘 관리했습니다. 이제 또 얼핏 보면은 갑자기 광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니까 어리둥절 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변동성 자체는 극악의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연단위 수익률을 보게 되면 2011년부터 7%, 18%, 그 다음에는 2013년 344%를 기록합니다. 2016년도에 마이너스 11% 한번 기록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743% 상승을 기록합니다. 다른 연도에 49% 상승 혹은 25% 상승도 정말 큰 의미가 있지만, 한 해 만에 743% 혹은 344% 폭등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 65%의 폭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들의 특징과 앞서 살펴본 개념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은 테슬라의 성적은 엄청 뛰어났고, 또 이 성적을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난 변동폭을 보여주는 해들이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을 보게 되면 2013년도 단기 순이익부터 한번 보죠.
201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한 번 계속 적자를 보다가 반짝 흑자로 전환한 분기가 있습니다. 바로 1분기이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바로 모델 S 인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모델 S 인도 덕분에 당기순이익 자체도 플러스가 되고 또 새로운 차량이 인도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도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 2020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려 743%가 올라간 때인데 이때도 보게 되면은 당기순이익 자체가 이제 2019년 3분기부터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직전이 이때 202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이익과 함께 움직이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5%가 빠졌는데 이것도 분기 단위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2022년 4분기 당기순이익 기준 피크를 찍고 지금 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의 당기순이익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걸 선반영해서 확 떨어졌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확 떨어졌기 때문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 단위로 봤을 때 7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당기순이익 이야기였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프리 캐시플로우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던 2020년도 이때 당기순이익으로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했던 게 2019년 3분기부터였습니다. 근데 2019년에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게 된다면은 이게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한 게 벌써 2018년 4분기에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2019년 2분기부터 쭉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보다 프리 캐시플로우가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지금 여기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연단입니다. 이거는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벌써 적자에서 거의 플러스로 바뀐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빠르게 플러스가 되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리 캐시플로우 개념이라는 거는 고객들에게 받은 돈에서 내가 미래 투자해야 되는 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결국 남는 돈인데 이게 흑자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볼 내용이 있는데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힘을 많이 못 썼던 게 2017년도 이때 뭐 주가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이때 포드는 뭐 엄청 났죠. 테슬라 망한다. 왜냐 모델 3 대량 양산을 실패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역시 프리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이때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 마이너스 3.5 빌리언 가깝게 빠집니다. 왜? 기가팩토리에 투자는 계속하고 있는데 카펙스 새로 공장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설비 투자는 계속하고 있는데 새로 양산을 못하니까 고객들한테 받는 돈은 없고 투자는 계속되고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무려 4년간 지속이 되면서 이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기죠. 그리고 이때 바로 테슬라 공장에서 일론이 잠을 자면서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에 성공할까 고민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모델 3 대량 양산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하늘을 날아가게 되고 또 주가도 하늘을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일론이 배운 교훈이 무엇인가도 잘 볼 수 있죠. 과거에 정말 망하기 직전이었죠. 기업이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회계상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빌린 돈의 이자를 현금으로 줄 그 현금이 없으면은 부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부도 직전이었고 이런 상황을 다시는 맞이하기 위해서 일론은 아주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차트에 모두 다 담겨 있게 됩니다. 이제 결국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현금인데 이 현금은 오른쪽에 있는 스케일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2021년 2분기부터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카펙스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카펙스라는 게 설비 투자라고 했죠. 이 설비 투자라는 거는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2021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인데 투자 금액이 꾸준하게 거의 꾸준하게 증가합니다. 현금은 쌓아 있지만 투자는 더 많이 한다. 만약의 사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대비하겠지만 투자를 더 많이 한다. 근데 단순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프리 캐시 플로우는 플러스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늘린다. 이게 일론의 철학입니다. 자, 앞서서 일론이 광고를 하긴 할 건데 효율적인 광고 방법을 발견한 다음에 대량으로 광고를 하겠다. 대규모 광고를 하겠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내가 돈을 쓰긴 쓰더라도 이게 나에게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했을 때만 의미 있는 투자를 하겠다. 왜? 과거에 시겁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가 있는 거고, 일론이 어디서 효율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너무 과한 투자를 하지 않으며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어진 건 시간밖에 없죠. 그 시간을 어떤 투자자가 현명하게 의미 있게 뭔가 학습하며 교훈을 얻으며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바로 이 2022년 시기, 단순하게 주가만 보면 테슬라는 망한다, 이때 뭐 난리가 났지만, 이 시기를 보내면서 중요한 거는 이런 단기 노이즈가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지 이때 흔들리지 않는구나를 배우신 분들은 지금 주가 조금 움직인다고, 단기 주가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만에 하나 다시 150불, 120불 수준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훨씬 더 즐겁게 장기 투자에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차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요 차트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카펙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고, 카펙스에 담기지 않는 내용 중 하나가 R&D입니다. 그리고 이 R&D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R&D가 뭡니까? 결국 이것도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엄청나게 늘리고 있으면서도 프리 캐시 플로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것만 봐도 대단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공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펙스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인 상태이고 현금이 쭉쭉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만 살아남고, 혹은 어디선가 현금을 받아와야 됩니다. 테슬라로 따지자면은 바로 이 2017년도의 단계를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 기업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연도로만 봐도 테슬라와 5년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건너뛰어서 테슬라처럼 프리 캐시 플로우를 포지티브하게 바꾸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기 상황 안 좋기 때문에 다 망한다라고 보기에는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테슬라와 다른 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다시 쉬운 예였던 식당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내가 식당이 너무 잘 돼서,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새로운 가게를 통째로 현금 박치기로 사는데, 그걸 사도 손님들한테 받는 돈이 플러스다. 이제 유럽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보겠습니다. 롤랜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주요 유럽 국가에서 1월에서 9월 달까지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과 이 중에서 전기차의 량, 그리고 그 안에서 테슬라의 량까지 보기 좋게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의 7, 80%까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연두색이 전기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안에서 테슬라만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1월에서 9월 달까지 다 보게 된다면 뭐 27%, 20%, 보통 이렇게 20%에서 40% 사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전체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할 게, 잡아먹을 게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유럽 자료인데, 유럽 시장에서 핵심은 컴팩트카입니다. 유럽이 오밀조밀한 그런 맛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큰 차보다는 좀 소형차를 많이 선호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모델2가 되는데, 모델2가 나오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전기차 시장 안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게 되지만, 결국은 이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벤트를 낳게 됩니다. 결국은 생산 능력이 핵심인데 테슬라가 그걸 생산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걱정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요즘 소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일론은 교훈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델 3 이 생산 지옥 이걸 겪음으로써 프리 캐시플로우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현금 관리의 유지 중요성을 다 파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매크로 경제 상황이라는 게 누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리 없이 계속 진행시킬 것이다 라는 일론의 의지를 앞서 차트를 통해서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트럭 또 오프로드 테스트 영상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뚱땅 뚱땅 하는 소리가 사트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뒤에 차량이 뭔가 수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언덕 경사를 보면은 엄청난 경사인데 이거 역시 잘 올라오는 사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